좀 쉬었다가. 자, 보실게요. 왜 안 나와? 자, 이제는 미지급 비용. 자, 얘는 좀 회차가 많습니다. 적어드리면. 자, 146페이지. 맨 아래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있죠? 적을게요. 97회 6-3, 98회 6-1, 그 다음에 99회 6-1, 그 다음에 102회 6-3, 그 다음에 100, 많이 얘는데, 5회 6-1, 107회 6-4. 하나 더 있는 죄송해요. 여기 106회. 106회 6-3. 얘도 말문제 반, 계산문제 반 이렇게 나왔어요. 말문제 반, 계산문제 반. 해볼게요. 아직 못 적으셨구나. 대짜럼데? 자, 해볼게요. 자, 얘도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 여기. 자, 이름에는 여러분들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자고로 부채입니다. 자, 왜?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이 회사 입장에서 급여가 비용이죠. 월급이. 미지급했대요, 회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대. 지급해야 됩니다. 항상 지급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무조건 미지급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부채예요. 나중에 이제 회계 1급 때 미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 2개가 튀어나오거든요. 미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2개가 더 튀어나와요. 회계 1급 때. 그래도 거기는 무조건 부채예요. 미지급 들어가 무조건. 아시죠?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미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뭐 있어요? 또 부채인 게. 그래서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도 다 부채예요. 다만 차이점 없어요. 똑같아 얘도. 미지급금은 단기 중에 쓰는 거고 미지급 비용 결산 시만 이렇게. 오케이? 해볼게요. 자, 사례 보시면. 자, 회사가 일단 가로는 무시하고 할게요. 회사가 2024년 6월 1일에 은행에서 현금 120원을 차입했대요. 일단 돈 빌렸어요. 돈 빌렸습니다. 자, 돈을 빌렸는데, 자, 보니까 이제 차입 기간이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래요. 그죠? 그럼 내가 돈 빌린 날이 24년 6월 1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차입 기간 1년이니까 이자를 내는 날은 1년 지난 25년 5월 30일 때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자율은 10%라고 가정. 자, 그럼 분께 끊어보면. 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 아래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6월 1일자에 현금 차입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은 증가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때 120원 차입했으니까 만기가 딱 1년이죠, 1년? 1년 이내면 단기, 1년 초과면 장기. 그래서 단기 차입금 120원 이렇게 부채 늘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요거는 분께 끊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은 12월 31일자입니다.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럼 돈을 빌렸죠?
돈을 빌린 날로부터 몇 개월 지나요? 7개월. 맞죠? 12 빼기 6, 6개월 다시 한 달. 그죠? 그럼 7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7개월치 이자를 줄 회사가 된 거, 줄 사람이 된 거야. 7개월치 이자를 줄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요, 7개월치 이자 비용이 12월 31일자 입장, 너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7개월치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정보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개월치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개월치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연도 말에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 7원인 거 이해되시겠죠? 왜? 7개월치잖아요, 지금. 맞죠? 굳이 구하자면 이렇게 120 곱하기 10% 하면 1년치자. 맞죠? 그럼 나누기 12 하면 한 달치? 그죠? 근데 7개월치 구하는 거는 다시 곱하기 7.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아, 왜 이래? 못 쳐야 되겠다. 이게 그거예요? 요거. 12분의 7 나누기 12 곱하기 7이잖아요. 그죠? 여긴 회계가 아니야. 방금 했던 건 산수야.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요날 이자가 나가요, 안 나가요? 요날. 이자 나가는 날은 1년 지난 날, 요때잖아요.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 계정권 플레임이 미지급 이자 비용이에요. 맞죠? 근데 미지급 이자 비용 어차피 이자 비용 비용이라고 하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미지급 급여, 회사가 급여 안 줬어. 그러면 급여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미지급 비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임차료 안 줬어. 임차료 안 냈대. 그럼 미지급 임차료 플레임이잖아요. 임차료도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보험을 안 줬어도 미지급 보험료. 근데 얘도 플레임이 그냥 미지급 비용이 다 그냥. 다 비용, 다 비용인 애들이니까. 그냥 예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을 통일하는 거, 우리 시험은. 알죠? 자, 그럼 미지급 비용은 성격이 뭐라고요? 부채예요, 부채. 요시해야 돼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차변에 적어. 그럼 큰일 난다. 차변 두 개 적어야 되거든. 네.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대변. 그죠? 근데 미지급한 게 맞으니까 미지급 비용 부채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에 7원 이렇게. 이분계만 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얘도 왜 이름에서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냐? 자, 실제 돈 빌렸어요. 그리고 이자는 안 나가. 왜냐 이자 1년 뒤에 나가거든. 요. 그죠? 나가는데 내가 돈을 빌린 날로부터 하루가 지날수록 하루치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지급 비용을 비용의 발생이라 하면 돈은 안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은 발생하고 있단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 그럼 여러분 하나만 하고 쉴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102회예요. 368 368페이지입니다. 자, 368페이지 문번의 3번.
해요. 다신 것 같으니까 바로 해보면. 요거는 여러분들 머리 좀 덜 아프죠? 우리나라 시험은 여러분 덜 아픈 걸 좋아해요? 더 아픈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시험은. 왜 그래요? 응? 자, 문제 6번에서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차입한 건 언제냐면 24년 9월 1일 날 차입한 거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12개월 이후에 일시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이자는 요 날 나가잖아. 25년 8월 1일 요때 31일 날. 하지만 우리 시험은 24년 12월 31일이고 그럼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지 4개월이 경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4개월의 이자를 줄 사람이 됐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즉 4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보고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비용의 발생이면 차변에 그대로 적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근데 굳이 공식을 쓰자면 1,000만 원 곱하기 6%죠. 여기까지가 12개월치 이자.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4개월치니까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치. 그죠? 곱하기 4.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아마 얘가 얼마 나올 거냐면 이게 12분의 4면 3이죠. 나누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얼마냐면 200인가요? 아, 20이에요? 계산기 쓰시라고 제가 일부러 틀린 거예요. 20만 원. 자, 근데 실제로 돈은 안 나가죠. 날 4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은 했지만 돈은 안 나가니까 미지급 이자 비용, 플레임은.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자 비용은 비용이라고 하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지급 비용은 성격이 뭐라고요? 그렇죠. 부채예요. 비용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차변에 두 개를 적어버리거든.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럼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대변. 그리고 미지급한 거 맞으니까 증가라서 그대로 대변. 그죠? 그래서 이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대변에 적어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제가 이렇게 쓴 이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평상시에도 이렇게 쓰시는 습관 기르시라는 얘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차변에 이자 비용 20, 대변에 미지급 비용 20이 되고 계산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자, 쉬셨다가